자, 우리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파트 나가죠. 파트 11 전치사 할 차례인데 선생님이랑 전치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치사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 있어요? 되게 뭐 장소, 시간, 뭐 교통수단, 도구 이런 거 앞에 쓰여서 굉장히 종류도 많고 전치사가 도저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이게 전치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기본부터 좀 탄탄히 개념을 알고 그리고 종류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치사는. 그래서 우리 전치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항상 이 용어 뜻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전이 뭐냐면 전후 할 때 우리 그 앞전자예요. 한자로. 앞전자에 위치할 때 그 치예요. 그러니까 앞에 위치한다라는 뜻이고요. 전치사를 영어로 쓰면 우리 preposition이라고 해요. 영어도 말 뜻이 똑같아요. 우리 영어에서 pre라고 하면은 전의, 앞의라는 뜻이죠. 포지션 뭐예요? 위치잖아. 그래서 뭔가 앞에 위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는. 말 뜻은 앞에 위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말에서는 어떤 말이 영어에서 전치사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단어를 몇 개 적어놨죠. 학원, 내일, 인서, 교실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명사라고 하잖아요. 맞죠? 명사. 그런데 선생님이 학원에서 내일까지 인서랑 교실 안에서 이렇게 지금 뒤에 썼죠. 아까 선생님이 쓰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명사일 뿐이었는데 학원에서라고 하는 순간 뭔가 학원이라는 장소에서 무언가를 할 거라는 그런 의미가 떠올려지죠. 그리고 내일까지도 우리가 내일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의 그런 개념이 떠오르죠. 인서랑 하면 뭐예요? 인서랑 무언가를 하겠다. 누군가와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있는 거죠. 이 랑이라는 글자가 붙음으로써. 그리고 교실 뒤에서도 교실 안에서라고 하면서 교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살죠. 그래서 전치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사에 붙어서 뭔가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영어에서의 전치사가 명사랑 붙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영어에서의 전치사의 위치에 대해서 보면요. 전치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옵니다.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위치. 우리 전치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전치사 보면 그 뒤에 명사나 대명사 오겠네?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 뒤에서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뭐 동사구 혹은 구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뭐 수거 약간 이런 개념들이 이 동사 플러스 전치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예문을 적어주자면 뭐 consist of 우리 동사 뒤에 of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뭐 depend on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동사와 결합하는 전치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오늘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우리 바로 전명구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결합된 하나의 덩어리의 구 그것을 전명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할 전치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뭐라고 돼 있어요? 명사가 우리 이런 학원, 내일, 인서, 교실이라는 이런 명사가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자, 전치사가 바로 명사나 대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가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게 도와준다. 이것이 바로 역할입니다. 우리 왜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to 플러스 동사원형, 우리 동사원형 R로 적어볼게요. 동사원형 이렇게 왔을 때 그냥 단순히 동사원형만 있을 때는 동사였지만 우리 동사 앞에 to가 옴으로써 무슨 역할을 했어요?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했잖아요.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동사 역할을 했나요? 동사 역할을 했어요? 동사 역할 안 했죠.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게 해줬죠. 우리 전치사는 무슨 역할 한다고요? 명사 앞에 이렇게 쓰여서 명사가 무슨 역할 하도록? 형용사나 부사 역할 하게 도와준다고요. 이렇게 전치사 개념 확실하게 잡고 우리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유닛 27에서는 우리 장소의 전치사라고 해가지고 전치사 중에서도 장소랑 쓰이는 전치사, 장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지금 보시면 뭐 at과 in 처음에 비교하고 있고 책을 같이 보면서 좀 볼까요? 자, 책을 보시면 처음에 뭐 at과 in 같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on, under, 그 다음에 in front, behind, next to, near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장소 전치사는 훨씬 더 많고 선생님은 다른 방식으로 좀 비교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참고만 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을 좀 컨셉 노트에 잘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 전치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전치사보다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보다도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알아두면 좋은 전치사들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 첫 번째로 뭐 적어놨어요? at, in, on 적어놨어요. at, in, on 우리 평소에 독해할 때나 영어 문장 봤을 때 at, it, on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냥 뭐뭐에서 이렇게 해석했던 기억이 나나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뜻은 뭐뭐에서가 한글로 해석하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무턱대고 다 똑같이 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on the desk라는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on이 아니라 in the desk를 썼어. 그러면 맞는 말일까요? 데스크에 at이 올 수는 있지만 뭔가 in을 쓰면 어색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책상에서라고 해서 똑같이 에서라고 해석은 될 수 있지만 어떤 단어 앞에 뭐 in이나 at이나 on을 썼을 때 서로 어색한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호환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지만 그 문장의 뜻에 따라서 어색한 전치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at과 in과 on을 비교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at을 보면 떠올라야 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점입니다. 점. 뭔가 이렇게 딱 특정한 어떤 지점을 이렇게 점으로 탁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이게 at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 밑에 시설물이나 이벤트 장소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at은 뭔가 시설, 딱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들 앞에 at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문을 적어놨는데 at the bus stop. 자, 이걸로 표시를 해볼까요?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이라는 딱 특정한 지점 앞에, 그리고 the train station 해서 그 기차역이라는 그 특정한 지점, 그리고 밑에 보시면 at the party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티 앞에서도 파티에서라고 할 때 우리가 at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at the conference에서 conference 하면은 어떤 컨퍼런스 열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벤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앞에도 at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뭔가 점을 찍고 그런 특정한 지점을 딱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시설물이나 이벤트,
같은 거 앞에 우리가 as라는 전치사가 쓰인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in은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자, in은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공간, 그러니까 이렇게 구역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어떤 테두리가 있고요. 그 안에 속해 있는 in은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in이 뭐뭐 안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at은 한글로 수학 공식처럼 이런 뜻이고 in은 뭐뭐 안에고 o는 뭐뭐 위에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돼. 그림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 그리고 뒤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오는지 그리고 문장 해석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the desk가 반드시 앞에 on이 오는 것이 아니라 at the desk일 수도 있고 on the desk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문장을 많이 봐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느낌.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공간이나 구역. 근데 밑에 보시면 지금 물리적, 추상적 적어놨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공간. 예문을 보시면 in Chicago 해서 우리 시카고라는 큰 넓은 지역 있죠. 그것도 이렇게 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시카고도. 그리고 the sky, 하늘이라는 어떤 그 공간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in the bedroom 해서 침실이라는 공간 안에 그리고 in my pocket 하면 내 주머니 공간 안에 뭐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이고 우리가 추상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사랑에 빠졌다고 할 때 fall in love라고 하잖아요. fall in love. 그럴 때 우리 love 앞에 in이라는 전치사 썼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추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구역 앞에도 우리가 in을 쓸 수 있다는 거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on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on은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도록 할게요. 네,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게 뭐냐면요.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그래서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곳이요. 한마디로 약간 표면을 떠올려 주시면 될 거예요. 자, on은 뭐라고요?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곳. 그래서 우리 표면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on이라는 거는 뭐뭐 위에가 아니라 어떤 표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접촉해 있는 장소나 길. 접촉해 있는 장소나 길. 그리고 또 교통수단에서도 on을 씁니다. 근데 어떤 교통수단이요?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큰 이동수단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또 예문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보시면 예문 볼게요. on the desk. 책상 위에. 그러니까 책상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표현하겠죠. on the wall도 벽에 맞닿아 있는 무언가를 표현할 때 쓰고요. on Fifth Street에서 길을 나타낼 때도 우리 앞에 on을 씁니다. 동그라미를 쳐놓을까요? 그 다음에 on my shirt 해서 내 셔츠 위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보시면 on the bus, on the subway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교통수단하고 괄호를 뭐 적어놨어?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큰 이동수단. 한마디로 버스나 지하철처럼 약간 버스, 지하철, 또 왜 큰 배나 비행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앞에는 on을 써요. 근데 밑에 보면 선생님이 in the car 이라고 적어놨어요. 우리 차 앞에서는 in을 써요. 왜? 우리 차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못 걸어 다니죠. 그래서 차나 택시, 뭐 트럭 이런 거 앞에는 우리가 in을 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on은 접촉해 있는 장소나 길, 교통수단,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큰 이동수단 앞에서 우리 on을 쓴다는 거.
자, 그리고 선생님이 밑에다가 두 가지 문장을 적어놨어요. 첫 번째 문장은 I'm studying at home 이라고 적어놨고, 두 번째는 I'm studying in home 이라고 적어놨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at과 in을 썼어요. home 앞에다가.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래요? 두 번째 문장도 해석해 볼래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at은 어떨 때 쓴다고요? 뭔가 특정한 지점을 꼭 집어서 얘기할 때 우리 at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장소가 그냥 장소가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때는 at을 쓰고요. I'm studying in home 이라고 해서 in을 쓸 때는요. 나는 지금 집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에서를 강조하고 싶을 때, 안을 강조하고 싶을 때. at은 장소를 강조하고 싶을 때, 집이라는 장소를 강조하고 싶으면 at home을 쓰면 되고, 내가 지금 집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라고 해주고 싶으면 in home, in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home 앞에는 at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혹은 문장에서 해석되는 그런 문맥에 따라서 내가 사용되어야 하는 전치사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근데 이제 at과 in과 on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at과 in과 on 전치사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 전치사에서도 나올 거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니까 우리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비교해서. 아시겠죠?